2022년 부동산 공법 제33회가 되겠습니다. 1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자, 우리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을 줄여서 국계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국계법상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조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만든 법을 조례라고 합니다. 1번 대도시시장은 유통상업지역의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없죠. 없습니다. 그러면 복합용도지구는 어디에 지정할 수 있나요? 자, 이것은 주거지역, 그리고 공업지역, 관리지역. 복합용도지구는 주거지역, 공업지역, 그리고 관리지역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통상업지역에는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없네요. 2번 대도시시장은 재해의 반복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정 용도 제한지구를 지정해야 한다 되는데, 재해의 반복 발생 우려가 있으면 재해를 막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방제지구라 그래요. 방제지구. 방제, 재해를 막는다 이 말이죠. 재해를 방지한다. 방제, 방제지구를 지정해야 한다. 3번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의 제한에 대한 규정은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4번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되어 있는데, 이것은요 같은 경우예요. 같으면 그 매립준공구역은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내용과 같으면, 그러면 그 매립준공구역은 그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5번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봅니다. 자, 5번이 답이네요. 다시 보겠습니다. 대도시시장, 유통상업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없다. 2번 대도시시장은 재해의 반복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방제지구를 지정해야 한다. 3번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제한에 관한 규정은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4번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내용과 같으면 그 매립준공구역은 그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5번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봅니다. 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 옳은 것입니다. 1번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죠. 거치지 아니한다. 2번 토지의 일부가 도시군 계획시설로 지형도면 고시가 된 당해 토지 분할. 토지 일부죠. 일부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받지 않는다. 토지 일부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이 크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걸 만약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면 틀린 말이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3번이 답이고, 4번 시도지사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10년간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데 10년간이 아니고 그 기간은 3년 이내,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3년 이내의 기간 동안이 되겠습니다. 5번 토지분할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시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이게 틀렸죠.
왜냐하면 토지 분할은 자 이것은 준공검사 제외입니다. 준공검사 제외. 2번의 답은 3번. 3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 계획에 관한 설명 옳은 것입니다. 1번 시장군수는 공업지역 중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 공업지역 중이 아니고 공업지역이 아닌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공업지역 중이 아니고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이에요. 공업지역이 아닌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공업지역이 아닌 2번 성장관리 계획구역 내 생산녹지 지역에서는 30%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생산녹지 지역에서는 30% 이하 2번 맞고요. 3번 성장관리 계획구역 내 보전관리 지역에서는 125% 이하의 범위 되어 있는데 125% 이하의 범위는 보전관리지역이 아니고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3번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125%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4번 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했는데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이때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뒷말 틀렸네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할 필요 없죠. 시장 또는 군수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면 됩니다. 5번 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성장관리계획구역 안을 7일간 됐는데 7일간이 아니고 이것은 14일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읽어볼까요? 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성장관리계획구역 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입니다.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규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의 무상으로 귀속된다. 1번 답이네요.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2번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되는데 이것은 행정청이 아닌 경우죠. 행정청인 경우 아니고 자 이것은 행정청이 아닌 경우예요.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3번 공공시설의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 하천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고 환경부 장관입니다. 환경부 장관을 관리청으로 봅니다. 4번 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관리청과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은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행정청인 경우를 골라야 됩니다. 5번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에게 기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도시군 계획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되는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행정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에게 기속된 이 말은 불필요하죠. 이거 지우고 공공시설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도시군 계획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답니다. 따라서 답은 1번.
5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계획권에 관한 설명입니다. 1번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해당 도지사들은 공동으로, 이게 틀렸죠? 이게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야 된다. 2번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도지사가, 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공동으로, 이게 아니고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3번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의견을 들은 후, 그리고 도지사죠? 도지사니까 이게 중앙이 아니고 지방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이 아니고 이건 뭐라 해야 됩니까? 중앙.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5번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5번. 6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 1번 시군구. 시군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두지 않는다, 이게 아니고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답니다. 시군구에는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2번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심의, 이게 모든이 틀렸죠. 모든이 아니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보도록 하는 경우만, 이렇게 됩니다. 다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보도록 하는 경우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봅니다.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죠. 3번이 맞고요. 4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에는 열람하는 방식으로 하며 사본을 제공할 수 없다. 그렇지 않죠.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답니다. 열람하거나 또는 사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5번 시장 또는 군수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시도지사 의견, 이게 아니고 누구의 의견이죠?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그 다음에 이제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그리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옳은 것은 3번. 7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요걸 만들어 봅시다. 1번 농업, 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관리용 건축물로서 기존 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제외하고가 아니고 포함하여 3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이게 아니고 33제곱미터 이하를, 이래야 되죠. 33제곱미터 이하를 건축하는 행위가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니까 저 1번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2번 토지의 증축, 기존 주택 면적을 포함해서 1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증축을 말하고요. 3번 마을 공동시설로서 정자 등 간이 휴게소의 설치. 4번 마을 공동시설로서 농로제방 및 사방시설의 설치. 5번 마을 공동시설로서 농기계 수리소 및 농기계용 요류 판매소, 개인 소유 것을 포함한다의 설치.
자, 그러면 군수,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입니다. 8번 국토계획 및 용해에 관한 법령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개발 밀도 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 지역에서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 범위에서 강하여 적용한다. 맞고 2번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3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되죠. 4번 기반시설 설치계획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고시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수립해야 된다 했는데 저는 원칙적으로 1년입니다. 1년이 되는 날까지 수립을 해야 됩니다. 만약 수리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5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기반시설 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한다. 맞죠? 따라서 틀린 것은 몇 번입니까? 4번이 되겠네요. 9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 광장은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설치해야 되거든요. 근데 광장 중에서 건축물 부설 광장 은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광장 이러면 안 되겠죠. 광장은 원칙적으로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광장 중에서 건축물 부설 광장은 예외입니다. 따라서 1번 기억 탈락. 니은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도축장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3번, 디귿번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중 재활용 시설 그리고 리얼 고등교육법에 따른 방송대학 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에요. 그러면 답은 니은 디귿 리얼 4번입니다. 10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출입에 관한 규정의 일부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내란 것은 제130조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단어. 자, 기역 니은 있고 그리고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관한 기초조사입니다. 기초조사. 자, 그러면 기역은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니은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고요. 그리고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관한 기초조사입니다. 답은 5번. 11번 국토계획 및 용해에 관한 법령상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으려 할 때 도시군 기본계획안에 첨부해야 할 서류입니다. 1번 기초조사 결과 첨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문회의 청문조사 요거 아니죠. 이게 아니고 뭐죠? 공청회의 개최 결과입니다. 그리고 3번 해당 시군 및 도의 의회의 심의 의결 결과가 아니고 이거는 의견 청취 결과입니다. 의견 청취 결과. 4번 해당 시군 및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아니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입니다. 5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되어 있는데 중앙 빼야 되겠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그리고 중앙이 아니고 지방입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답은 1번이겠네요. 12번 국토의 계획 및 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 한도입니다. 용적률의 최대 한도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 바르게 나열한 것. 주거지역은 500% 이하, 계획관리지역은 100% 이하입니다. 100% 이하. 그리고 농림지역은 80% 이하. 용적률의 최고한도 주거지역 500% 이하, 계획관리지역은 100% 이하, 농림지역은 80% 이하. 답은 3번. 13번 도시개발법령상 지방공기원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토지상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옳은 것입니다. 1번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지급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토지상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했는데, 자 이것은요 지급 보증을 받지 않고도 지방공사는 지급 보증 없이도 발행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지급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이게 틀렸죠? 지급 보증을 받지 않더라도 지급 보증 없이 지방공사는 지급 보증 없이 토지상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2번 토지상한 채권의 발행 규모는 그 토지상한 채권으로 상환할 토지 건축물에 해당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번 답입니다. 3번 토지상한 채권은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전할 수 있다. 4번 토지 가격의 추산 방법은 토지상한 채권 발행 계획에 포함된다. 5번 토지 등의 매수대금 일부 지급을 위해서 토지상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답니다. 없다가 아니고 있다. 답은 2번. 14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처분에 관한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공사관계 서류의 공람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번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은 금전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3번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중공검사를 받은 경우 90일 이내 환지 처분, 아니죠, 60일 이내 환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4번 시행자가 환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관보 또는 공보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5번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봅니다. 이거 다음 날입니다. 맞는 말. 답은 3번. 15번 도시개발법령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2번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하는 경우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3번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20만 제곱미터, 이거 아니죠, 30만 제곱미터의 규모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입니다. 3번 틀렸고, 4번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번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에 관하여 관계 도지사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이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답은 3번. 16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조합입니다. 1번 조합은 거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면 성립하죠. 등기일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이 소재지 변경은요, 이건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죠.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기 때문에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 받을 필요 없습니다. 답은 2번.
3번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4번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하고요. 5번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답은 2번. 17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1번 국가 맞고요. 그리고 2번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3번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번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5번 지방공개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도 모두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입니다. 답은 2번. 18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제7조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4조 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고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합니다. 1호 환지 방식을 적용하는 지역의 면적 변경이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 이 경우를 제외한 경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입니다. 자, 나부터 보겠습니다. 나목 제외되는 토지의 면적이 종전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다목 편입 또는 제외되는 면적이 각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라목 토지의 편입이나 제외로 인하여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 이 경우를 제외한 경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입니다. 18번의 답은 4번. 19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건설하여야 하는 경우 그 주택의 공급 및 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사업시행자는 건설한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맞고요. 2번 사업시행자는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는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공개추첨 방법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3번 선정된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순으로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4번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 기부채납이란 말은 무상증여입니다. 공짜로 준다 이런 뜻이에요. 무상증여, 기부채납한 것으로 봅니다. 5번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수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19번의 답 5번. 20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토지 등 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5명 이상으로 한다. 1번 맞고, 2번 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3년 연임. 3번 조합장이 아닌 조합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답니다. 있다가 아니고 없다. 조합장이 아닌 조합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4번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5번 시장군수 등이 전문조합 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전문조합 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 답은 3번. 21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입니다.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 등 소유자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90일 이내에 그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 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 수용 재개를 신청하거나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90일, 60일. 답은 4번. 2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 등기 우편으로 통지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등기 우편으로 통지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자, 이것은 2번 볼까요? 조합 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으로서 정비사업비의 분담 기준, 정비사업비의 분담 기준은 등기 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근데 1번, 3번, 4번, 5번. 자, 이것은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서면 통지를 하는 등 토지 등 소유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번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위반을 위한 안전진단의 결과, 3번 토지 등 소유자의 부담액 범위를 포함한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4번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번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등기 우편으로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 2번. 23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시행규정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1번 토지 등 소유자 전체의, 이 전체의는 신탁업자가 사업 시행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신탁업자가 사업 시행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1번이 바로 답입니다. 2번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 의무, 3번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평가 방법, 4번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5번 공고, 공람 및 통지 방법. 자, 이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시행규정에 포함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런데 1번 토지 등 소유자 전체에는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답은 1번. 24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시장군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군 계획시설 중 그 건설에 드는 비용을 시장군수 등이 부담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도시군 계획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비 기반 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 자, 이것은 비용을 시장군수 등이 부담할 수 있는데, 자, 기역의 공원, 니은의 공공용지, 디귿의 공동구, 리을의 공용주차장 모두 다 건설에 드는 비용을 시장군수 등이 부담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답은 5번. 25번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서 소형주택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 기역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기억 맞고, 니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그렇습니다. 디귿 주거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주거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욕실 및 부엌이 아니고 보일러실입니다.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리을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서 소형주택의 요건은 기역, 니은, 리을.
답 4번입니다. 26번 주택법령상 주택 상환 사채에 관한 설명 옳은 것입니다. 1번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3억 원인 등록사업자는 주택 상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주택 상환 사채를 발행하기 위한 법인으로서 자본금은 3억 원이 아니고 5억 원 이상인 등록사업자입니다. 3억 원이 아니고 5억 원 이상. 2번 발행 조건은 주택 상환 사채권에 적어야 하는 사항에 포함됩니다. 발행 조건. 이 발행 조건은 주택 상환 사채권. 자, 증서죠, 증서. 주택 상환 사채권에 적어야 됩니다. 3번 주택 상환 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 상환 사채 발행 계획을 수립하여 누구의 승인을 받죠? 이건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4번 주택 상환 사채는 액면으로 발행하고 할인의 방법으로는 발행할 수 없다. 아니죠. 액면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답니다. 발행할 수 있습니다. 발행한다. 5번 주택 상환 사채는 기명증권이죠. 무기명증권이 아니고 기명증권으로 발행합니다. 27번 주택법령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 자 이것은 40년 이내입니다. 50년이 아니고 40년 이내. 2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의 3분의 2, 자 3분의 2가 아니고 75%입니다. 75%니까 4분의 3이라고 해야 되겠죠. 3분의 2는 틀렸습니다. 3번 토지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하는 경우 그 보증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이상이어야 하죠. 3번 맞고. 4번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에게가 아니고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5번 토지 임대료는 분기별이 아니죠. 분기별이 아니고 월별입니다. 월별 임대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28번 주택법령상 징역 또는 벌금의 부과 대상자입니다. 1번 지방자치단체장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한 경우 그 검사를 방해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러면 징역, 벌금 다 있죠. 지자체장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한 경우 그 검사를 방해한 자는 일단 공무집행방해죄 되겠죠. 그리고 주택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처해집니다. 따라서 1번이 답이고요. 2번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따르지 아니한 사업주체. 자 이것은 2천만원 이하. 그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3번 주택조합의 임원으로서 다른 주택조합의 발기인을 겸직한 자는 요거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거주 의무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한 경우 그 조사를 기피한 자. 자, 이 자는 300만원 이하입니다.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번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 결과에 따라 사용검사권자로부터 보수 보강 등의 조치를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체. 이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러면 1번
지자체장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한 경우 그 검사를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 징역 또는 벌금의 부과대상자가 되고 나머지 2번부터 5번까지는 모두 과태료 부과대상자입니다. 29번 주택법령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관한 설명 옳은 것입니다. 기억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니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 분양가격은 택지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택지비가 포함되지 않고 건축비만으로 구성된다. 건축비만으로 구성됩니다. 니은 탈락. 디귿 사업주체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 공고에 분양광고 가격을 공시. 그렇습니다. 분양광고 가격을 공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접비는 공시해야 하는 분양가격에 포함된답니다. 간접비도 공시해야 하는 분양가격에 포함된다. 답은 1번. 30번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입니다. 1번 대수선은 리모델링에 포함된다. 2번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동별로 할 수도 있습니다. 2번 답이고 3번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 이거 틀렸죠. 과반수가 아니고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하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하다. 4번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는 시도지사 아닙니다. 시도지사가 아니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합니다. 5번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하였더라도 되는데 취득한 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동의한 것으로 본다. 30번의 답 2번. 31번 주택법령상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 자, 권한이 누구한테 위임됐다고요? 시도지사에게 위임이 되었다 이 말인데요. 그 권한이 아닌 것이에요. 1번 주택건설사업등록. 주택건설사업등록은 요거는 누가죠? 국토부 장관이 합니다. 요거는요 위임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택건설사업등록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입니다. 1번 답. 2번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 말소. 3번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에 사용검사. 4번 임시사용 승인. 5번 주택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 모두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 답은 1번입니다. 32번 주택법령상 안전영향평가 기관이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1번 해당 건축물에 적용된 설계기준 및 하중의 적정성. 자, 검토해야 됩니다. 2번 해당 건축물의 하중 저항 시스템의 해석 및 설계의 적정성 검토해야 되고 3번 지반조사 방법 및 진해력 산정 결과 적정성 검토해야 되고 4번 굴착공사에 따른 지하 수위 변화 및 집안 안정성에 관한 사항도 검토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5번 해당 건축물의 안전 영향평가를 위해서 지방건축위원회가 결정하는, 요 말이 틀렸죠? 지방건축위원회가 결정하는, 이게 아니고
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답은 5번. 33번 건축법령상 대지안의 비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에 관한 규정의 일부입니다.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 41조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 계단 및 특별 피난 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쭉쭉쭉 있죠. 넘어갑니다. 그리고 통로의 너비는 다음 항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확보할 것. 가 단독주택 유효너비 0.9m 이상입니다. 0.9m 이상. 나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또는 장례시설 유효너비는 3m 이상이에요. 3m 이상. 그 밖에 용도로 쓰는 건축물은 유효너비 1.5m 이상이에요. 답은 2번입니다. 34번 건축법령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단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는 1000제곱미터입니다. 먼저 1번 극장. 자, 극장은 500m 미만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1000제곱미터라 되어 있죠. 1000제곱미터는, 자, 이거는요, 1000제곱미터의 극장은 문화 및 집회시설입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 그리고 서점. 서점은요, 기본적으로 2종 근린생활시설인데 1000제곱미터의 서점은, 요거는 판매시설입니다. 서점은 판매시설. 그리고 3번 탁구장. 탁구장은 500제곱미터 미만, 자, 이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데 지금 보니까 1000제곱미터의 탁구장이죠. 이 탁구장은 운동시설입니다. 운동시설. 그리고 파출소. 파출소는 1000제곱미터 미만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데 1000제곱미터 이상은 공공업무시설입니다. 공공업무시설. 그리고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은 면적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면적 제한 없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근린생활시설. 따라서 답은 5번입니다. 34번 건축법령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돼 있는데, 그리고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입니다. 그럼 1000제곱미터 극장은 문화 및 집회시설, 1000제곱미터 서점은 판매시설, 1000제곱미터 탁구장은 운동시설, 1000제곱미터 파출소는 공공업무시설, 그리고 면적 제한 없이 산후조리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따라서 답은 5번. 35번 건축법령상 결합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번 국토계획 및 용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결합건축 할 수 있습니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역세권 개발구역 결합건축 할 수 있고, 3번 건축협정구역 건축협정구역도 결합건축 할 수 있는데요. 4번에 특별가로구역 요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도 결합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구역이 되겠다. 답은 4번입니다. 36번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서 국가가 건축하는 건축물에서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 그러면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서 국가가 건축하는 건축물에서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은 기역 건축법 42조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 그리고 리을 건축법 58조 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답은 3번. 37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의 면적.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의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2번 지하 주차장의 경사로 면적. 저것도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3번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 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4번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지하층의 면적은 옆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5번 층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높이는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합니다. 답은 2번. 38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 사전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농지법 농지 전용 허가, 하천법 하천 전용 허가, 그리고 국토계획 및 용해에 관한 법률 개발행위 허가. 근데 리을 봅시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 되는데 이거는 도시지역에서입니다. 외의 지역이 아니고 도시지역에서 산지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 전용 허가입니다. 그 리을 틀렸죠? 답은 기역 리을 띄겠다. 답 3번. 39번 농지법령상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함이 원칙입니다.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 1만 제곱미터, 일반 제곱미터를 계속 소유하면서 농업 경영에 이용되도록 하는 경우 예외입니다. 그리고 2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면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는 경우 예외죠. 3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면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는 경우도 예외입니다. 4번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가 아니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입니다.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럼 내의 농지는 예외가 아닙니다. 답은 4번. 5번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그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지, 실습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예외죠. 40번 농지법령상 농지대장에 관한 설명. 1번 농지대장은 모든 농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작성하는 것은 아니다가 아니고 작성한답니다. 모든 농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작성한다. 2번 농지대장에 적을 사항을 전산정보 처리 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농지대장 파일은 농지대장으로 봅니다. 3번 시구 읍면의 장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농지가 농지 전용 허가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농지대장을 따로 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4번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날부터 60일 이내 시구 읍면 장에게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5번 농지대장 열람은 해당 시구 읍면의 사무소 안에서 관계 공무원의 참여하에 하여야 한다. 틀린 것은 1번입니다. 농지대장은 모든 농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작성합니다. 부동산 공법 2022년 33회 문제를 함께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